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의 보배죠. 저 미래에셋 증권의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CPI 발표 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고요. 오늘 저희 최파고님과 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과 같이 CPI로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예, CPI 발표 9시 반 CPI 발표 같이 지켜보고요. 같이 지켜보고 네. 또 간단한 또 코멘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오늘도 시장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0.09 상승, 심천이 0.93 상승했습니다. 예. 반면에 홍콩 H가 0.64 하락했고요. 예. 미국 시장은 다우가 0.62 하락, S&P 500이 0.92 하락, 나스닥이 0.95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미국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좀 뉴스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가 그 1달러와 1유로 페리티 기록한 거랑 예.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유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또 반대로 뭐 여행주들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빠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물가 CPI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질수록 유가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가 되면 유가 수요까지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빅이벤트 있잖아요. 바이든의 중동 방문.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유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가격이 전쟁 전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의 홀짝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어제 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 지금 유가의 하락은 좀 광범위한 그 에너지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계속 그 의견은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봐도 일단은 될까요? 유지하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홀짝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유럽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실 천연가스부터 이제 사실 많은 에너지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독일에서도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원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가 천연가스, 석탄, 석유 혹은 다른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러시아가 에너지를 갖고 뒤흔드는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유럽이라는 환경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인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그 해상이 많기 때문에 풍력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내륙에 있는 국가들 역시도 그게 조건이 과연 잘 갖춰져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가스관으로 너무 손쉽게 예. 왔고 비용을 저렴하게 갖고 왔었는데 예. 이거를 그냥 반대로 뭐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배를 실어서 갖고 온다는 것도 사실 그런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제3의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될 텐데, 그렇다면 광범위한 에너지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환율. 이게 페리티 기록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이게 20년 만의 기록인데요. 예. 뭐 요즘에 뭐 몇십 년 만에 기록이라는 소식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익숙합니다. 예. 20년이면 그밖에 안 됐어. 40년, 뭐 50년. 50년, 한 60년 돼야 그다음 저희가 좀 관심 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가도 그렇고 예. 20년 만에 페리티면 우리 나이보다는 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기죠. 우리가 태어났을 예. 때 있던 기록을 다시 한번 나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사실 가장 많이 기인했던 게 유로 약세고요. 그러니까 유로에 지역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로가 가장 약한 포지션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기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달러 강세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가 또 우리 투자에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일 시장에서도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미국의 2분기 실적에서도 달러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은 회사와 이제 미국 외에서 달러 외 통화로 많은 수익을 거둔 회사들의 실적이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좀 생기겠네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네.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네네. 또 관련 소식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유로화를 쓰게 됐는데 20번째 유로존 가입이고요. 그러니까 이 유로존에 또 새로운 막내 동생이 하나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로 경제 예. 시스템은 네.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저금리로 이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말고는 예. 그렇게 제조업에서는 쉽게
이득을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독일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변동환율제에서는 독일의 경제 GDP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해졌어야 되는데 예. 이러한 동생들 가 강해지지 않았던 수혜를 다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크로아티아까지 가입하는 걸 보면 유로시도 이제 좀 세력을 좀 더 확대하려는 니즈는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작은 국가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뉘앙스적으로는 계속 유로존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크로아티아 축구는 잘하니까요. 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지금 한국은행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빅스텝.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보여줬는데요. 기준금리가 연 2.25%로 인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FOMC가 만약에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사실 금리 역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역전이 될 수는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뒤이어서 이제 CPI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엔 금리를 이렇게 과격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번 한국은행의 빅7은 사상 처음이라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물가 부담을 느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6%대 물가 상승이 나왔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오르는 거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CPI가 높을지 낮을지는 봐야겠지만 방향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래서 이 물가가 진정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조금 더 차분해질 수는 있으니까 이 상황들은 이제 물가랑 연결해서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사상 처음이어서 이게 저희가 헤쳐나가야 되잖아, 이 상황을. 맞아요.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우리에게. 네, 올해 시장에 다들 느끼는 게 정말 시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매크로 지표나 경제 지표들도 사상 최고, 뭐 역사상 처음, 40년 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투자로 사실 그런 변화들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과거에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과거에 이랬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지금도 있지만 최근에 너무 이 사상 처음이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오히려 주가 부분에서 사상 최고가 갱신한 게 너무 많지 않았나요? 지수도 종목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박자 자체가 작년까지는 사실 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뭐 모든 자산들이 이제 위로 갔는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는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질 거야. 그리고 그게 실행에 옮겨졌고 계속해서 앞으로 더 갈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리가 위축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바닥이 어디냐라는 거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심리가 개선돼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물가와 금리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심리 개선은 이 물가, 금리, 심리까지도 이어지는, 혹은 물가, 금리, 그 침체. 경제 이게 살아날 것이냐,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냐 죽느냐가 곧 심리에 연결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매트릭스로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만 증시 한번 볼까요? 네, 대만 증시가 2.68%로 좀 강하게 반등했어요. 대만에서 증시 안정 펀드를 이제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각국에서 좀 지수가 많이 하락하거나 주식이나 뭐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컸을 때 정부의 개입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만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멋있네요. 그 2차 전지와 전기차가 많이 올랐습니까? 대만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좀 많이 주목받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장에서도 장 끝나고 2차 전지 관련주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주들 실적을 보면 이제 반도체의 원가 부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조금 하향이나 혹은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경쟁들을 많이 논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보고 가시죠. 제가 철강과 반도체가 좀 흐름을 보여주는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철강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US 스틸이 먼저 왔고 그다음에 일본 제철,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간 박자처럼 이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 그다음에 일본의 도시바,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반도체로 넘어가는데 최근에 그 글로벌 반도체 유망 기업 그 20개를 발표를 했는데 20개 중에 19개가 중국 기업이었어요. 반도체 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 흐름에 이어가는 그 반도체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흐름은 이렇다. 그러니까 철강의 흐름을 이제 반도체가 타는 거 아닌가라는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고요. 철강의 흐름을 반도체가 타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막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차이들을 많이 얘기하죠. 뭐 예. TSMC, 삼성전자 그리고 그 이후의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추격해 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먹거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체가 정말 뭐 모든 제품에 들어가면서 좀 한동안 호황기를 맞았잖아요. 네. 90년대 이후에 그 힘든 시절 치킨 게임을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 가져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한 전쟁터의 무대가 전기차와 2차 전지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는 격차가 있이 시작했는데 2차 전지는 격차가 거의 없이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켓쉐어를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에 이제 국가 경쟁력의 또 하나의 척도이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서서 그러니까 이 하락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상승을 좀 이끌 만한 그러한 이제 시장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 뭔가 나오는 게 없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건 분명히 나중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전기차와 2차 전지고, 중국이 또 그렇게 먼저 가고 대만이 뭐 예를 들면 오늘같이 자 이렇게 좋게 되면 앞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미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이게 두 가지 시사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2차 전지랑 전기차가 근 2년 동안 시세를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와 실적의 관계가 발산 수렴을 움직이는데 2년 동안 발산했던 주가를 실적이 따라와주면 다시 한번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발산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산업의 확장 속도 혹은 그 산업의 K거,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좋다라고 하면 다시금 리듬을 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가격은 2년 동안 이미 갔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올해도 혹은 이번 하락기가 끝나고 나도 다시 한번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2차 전지에서 조금은 고민거리인 것 같고, 고민거리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2차 전지랑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자동차를 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자동차 주가가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오를 때는 그래도 따라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자동차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 문제가 많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2차 전지도 혹은 철강 가격도 다운되고 있다. 이렇다라는 거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원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료와 자동차의 특징상 한번 올라간 가격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좀 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대한 그런 게 좀씩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데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혹은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가전 바꾸고 폴더폰에서 스마트폰 바꾸듯이 다 바꾸고 이런 것처럼 차량을 바꾸고자 하는 니즈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가격은 올라갔는데 원가는 저렴해졌다. 이러면은 그 회사들의 마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두 번째 시사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결국에 차량을 많이 파는 회사는 소비자들, 즉 차량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이 그 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회사. 그러니까 더 저는 직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를 제일 많은 이쁘고 사람들이 좋고. 이쁘고 좋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이쁘고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참 개인의 취향이 다 달라서. 뭐 리비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취향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이제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정말 수만 개의 주식을 선택하는데 특정 주식에 그 수요가 몰리고 매수세가 몰렸을 때 가격이 올라가듯이 특정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실 시즌 바이 시즌이잖아요. 시즌별로 모델이 잘 나온 시즌에는 잘 팔리고 좀 아쉬운 시즌에는 좀 안 팔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면 브랜딩 파워랑 두 번째는 그 시즌에서 이 디자인과 성능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산업이 중요한 시기긴 하겠지만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신차 모델이 얼마나 이쁘게 나올 것이냐. 디자인은 루시드 아니에요? 그렇죠. 이쁘잖아요, 루시드. 개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한번 뭐 물어보세요, 구독자분들한테. 루시드 아닙니까, 루시드? 너무 비싼가 좀? 디자인만으로 보는 건 아니고 가격대에 따라 또 마켓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 루시드 산 건 아닙니다. 예. 자,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네, 뭐 미국 있을까요? CPI에 예. 대한 사실 CPI. 예상치 정말 많잖아요. 아, 지금 네. 여기서도 예. 뭐 9.1, 9.0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예. 오늘 관전 포인트죠. 예, 예. 저도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8대에서도 놀랐잖아요. 9.1 예상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뭐 이게 너무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는 것 같긴 한데 뭐 결과는 몇 분 뒤에 나올 텐데 우리가 예. 이제 이걸 예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휘발유 가격이 7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6월 CPI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월까지 고점이라고 하면 과연 이번에는 높지만 다음 박자에 이 떨어진 휘발유 가격을 조금 반영해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방향이 바뀔 것이냐, 이거 되게 근데 매력적이네요. 피크아웃 할 거냐. 그러니까요. 네. 아,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2월 달은 일단 고유가였는데 7월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음 CPI는 물론 한 이대로 계속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또 만약에 하락의 어떤 피크아웃을 보여준다면 이거 좀 좋은 신호로 저희가 또 어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의 실적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데 가이던스가 너무 좋아. 이번 분기가 정말 우리에게 최악이었지만 앞으로는 너무 좋을 겁니다라고 하면 주가는 예. 반등하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실적이 너무 계속 좋았다가 지금은 좋은데 가이던스 앞으로 경제 상황이 힘들어서 조금은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하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CPI 뭐 예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CPI? 제파구님. 사실 CPI 값이 절대값이 얼마다보다는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네. 결국은 투자자들도 보고자 하는 건 CPI가 발표되고 시장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다들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I 절대값에 따라 시장이 변한다 보면 분명히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지난달 8.6보다 높게 나올 거고 그걸 보고 시장이 과연 경악하느냐 아니면 놀란 다음에 바로 반등하느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리는 그림은 CPI를 확인하고 시장이 조금 놀라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을 저는 보고 있고 그걸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그림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 이창호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시장은 언제나 정보를 선반영하고 변화를 그 밸류에이션 하는 거지 과거를 계속 여기 프라이싱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프라이싱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 CPI 값을 시장은 반영하려는 과정에 있을 거고 선반영. 아마도 CPI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굉장히 짧게 지나갈 것 같아서 네. CPI 높게 되면 시장이 망가진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본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진몬스터도 가이던스를 오히려 확 낮춰서 기업들이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기회다. 사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네.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나는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이제 틀을 범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뭐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이나 이제 구루들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정신없지 않아요? 왜냐면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들 역시도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르코 콜라노비이 제일 정신없습니다. 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증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와, 이 진짜 올해는 그러니까 뭐 물론 매년 난이도가 있었고 뭐 쉽지 않은 시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유난이라는 표현을 뭐 우리가 이후에 또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에 변동성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CPI를 보고 나면 이제 향후에 금리에 대한 방향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CPI 발표를 보고 있는데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CPI 때문에 그러신지 지금 동접자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다들 예. 관심 굉장히 높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사실 절대값으로 높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시장의 반응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할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의 반응. 지금 사실 지금 미국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CPI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나의 10년 만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10년 동안 저물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물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기였는데 예. 이게 진짜 10년 만에 이렇게 물가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한다라는 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보는 거는 금리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예. 금리가 이제 키를 또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CPI는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얘야 그 9.1 아니니 뭐 이러면서. 예. 딴 건 아무도 모르시는데. 네. 예. CPI가 들었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지 아직 뭐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예. 9.1
네. 자, 일단은 저희가 CPI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그 수치에 따라서 저희가 간단하게 또 코멘트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사실 어제 이남 교수님께서는 이 수치는 그렇게 큰 어떤 변동폭의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제 또 다 뜯어봐야 되는. 예, 다 뜯어봐 주시죠, 사모님. 나중에 날 잡아서.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9.1로 나왔네요. 예. 9.1. 네, 9.1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사실 절대값 9.1로 보면 그러니까 이 발표가 있기 전에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8.6에서 8.8을 예상했는데 그것도 부담되는데 9.1이면 이제 뭐 흔히 말로 망했다, 뭐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건데 시장의 반응은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네. 일단 나스닥 선물 역시도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가 않네요. 9.1이네요. 네. 자, 9.1. 네, 9.1로 나왔네요. 예, 10천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우리가 물가를 집중하는 게 처음 이렇게 순서다. 그러니까 CPI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머니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다들 당황하고 예상치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좀 수치가 나오면은 더 놀라기 마련인데, 우리가 CPI 집중한 게 그래도 한 3-4달 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CPI 수치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역효과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비 대비니까 그러면 네. 물가가 오히려 올해 이렇게 높았다라는 거는 내년에는 올해 이제 전년비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 그러한 현상도 어느 정도는 내년에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CPI가 지난달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 달도 금리를 올리긴 할 것 같다. 네, 예. 자이언트. 예. 예, 몬스터 스텝. 이게 근데 CPI 정말 민감한 게 나스닥 선물 실시간 보고 있는데 플러스 0.5였던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선물 기준 마이너스 2% 한 번에 갔거든요. 근데 오늘이 종가가 중요할 겁니다. 선물 지수 변동성 원래 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저는 아마 뭐 이 쪽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야겠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유가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유가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유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은 침체를 침체 우리가 신호잖아요. 숫자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경기 침체, 물론 GDP 성장률이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침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유가가 그거를 가장 또 선반영해주는 지표로서 하나로 보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사실 이제 침체 구간이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모든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선물이 과격한 변동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까지 밀려버리면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왔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CPI 금리 침체로 이어지는 그 박자에서 유가는 오히려 버텨줘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유가가 빠지면은 이게 또 반대 상황이 오니까 유가 빠지고 물가 잡히고 금리 안 올리고 침체보다는 다시 이제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 얼어붙은 심리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 전환이 되려면 더 드라마틱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냥 계속 시장이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 오히려 유가가 버텨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과격한 변동보다는 적정선에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물가를 선물이 좀 선반영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유가가 버텨주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이번 7월달에 좀 내려간 게 이 CPI는 또 다음 달에는 좀 더 그래도 좀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 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겠죠. 네. 근데 그 폭이 이제 얼마인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또 투자자들에게는. 네. 그렇죠. 뭐 유가만 또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CPI 9.1 예, 이렇게 나왔고요. 또 세부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또 저희가 뜯어봐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방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네, 너무 감사한 말씀 감사하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오시죠? 다음 주? 네, 맞습니다. 목요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는 저 이재강 선임 연구원이 와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